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신발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현대의학이 맨발 걷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맨발 걷기의 사회학,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이면서 지금 조세일보에 제가 기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책 한 권이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한 권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책 광고가 있겠습니다.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과학적 의학의 한계예요. 제가 신발을 만들 때 근거로 하는 것은 우선 서양의학에서는 족부의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포츠의학. 맨발 신발이 원래 스포츠의학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신발 팔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근거가 처음에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의학이에요. 맨발로 뛰고 달리는데 선수들이 부상이 훨씬 더 적더라. 신발을 신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본수도라는 대체의학, 그리고 발지압, 그 다음에 어싱, 이러한 5가지 정도를 저희 신발의 그 의학적 근거, 이론적 근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의학적 근거를 잡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현대의학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족부의학하고 스포츠의학은 족부의학은 아주 일부분 발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맨발을 인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의학적인 한계가 있어요. 의학은 현대의학, 나름대로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그 환원주의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환원주의를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막 잘라요. 내가 간이 아파. 그러면 다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이 간에 관한 것만, 간만 꺼내갖고 간의 어떤 부분이 아픈가 그 부분을 없애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막 잘라갖고 그 부분만 고쳐갖고 다시 몸속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낫는다. 그러한 것이 의학적 관점,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이나 시스템을 그 구성의 요소로서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의학에서 환원주의적인 접근은 신체를 개별 부위로 기관, 세포, 심지어는 분자 수준까지 나누어 가면서 분석하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질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은 많은 경우 전체적인 신체의 상호작용, 간이 아프다 그럼 간만 연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장도 연구해야 되고 내가 먹는 것도 연구해야 되고 뭐 활동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내가 간이 아파. 근데 왜 간이 아플까? 먹는 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몸이 삐뚤어졌어. 삐뚤어져 갖고 간이 눌린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은 내 몸 전체 상태를 연구하기보다는 간의 상태만 연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간을 꺼내 갖고 막 연구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여러 가지 성과를 현대까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원인 파악과 치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항생제 내성 증가하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집어넣으니까 사람 몸이 이 부분만
작동하는 항생제를 넣어야 되는데 온몸에서 다 항생제가 작동하니까 오히려 다른 몸에서는 부분에서는 뭐야?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신질환 경우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약물 치료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 그리고 만성질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것을 잘 고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혈압, 비만, 심장 같은 거는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사람이 움직이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파지는데 그냥 간만 연구하거나 고혈압만 연구하거나 심장만 연구하거나 그렇죠. 그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의학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맨발 걷기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고 잘 권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러다 찔리거나 그걸 과신하면은 네가 더 아플 수 있어 라고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체의학들은 대체로 뭐냐면은 사람의 몸을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이 아파. 근데 손가락이 아픈 거는 이 손가락이 잘려서라기보다는 여기 뭐가 찔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괜히 이유가 있잖아요. 이쪽 손가락은 괜찮은데 왠지 찌릿찌릿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여기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그런 거는 어쩌면은 반대편 발가락이 아픈데 그 신경들이 연결돼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몸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신경과 혈관과 근육과 인대와 이런 것들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부분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체의학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에서 보면 추상적이고 온 몸을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론적인 측에 이런 현대의학들은 신체, 정신,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잘못돼서 아플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 허리가 아픈 거는 허리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평소에 짝다리를 짚고 있거나 발에서 오른쪽과 왼쪽 발이 높이 균형이 안 맞았어. 예를 들면 오른쪽 구두와 왼쪽 구두의 높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났어. 근데 이런 신발을 오래 신고 가다 보면 몸이 저절로 한쪽으로 기울죠. 그리고 구두 굽이 높으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굽으면 앞으로 기울게 되죠. 죄송합니다. 잠깐. 그래서 몸이 신발에 따라서 굽이 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돼. 몸이 다치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의학들은 보통 전체론적인 관점, 몸을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체론적인 치유법으로 보면 한의학, 인도에서 아유베르다, 침술, 명상, 마음챙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서 어느 한 부분이 아프더라도 거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보는 거죠. 다 연결돼 있어. 그리고서는 그 부분 시스템 전체를 다 고침으로써 한 부분을 고치려고 아프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이 왜 이런 전체론적인 관점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전체론적인 관점은 사람의 몸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정하면서 이 몸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전체가 잘 굴러가야지 몸이 괜찮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파서
내가 아픈데 이쪽이 아픈데 침을 발바닥에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그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뭐랄까 대체의학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살아남는 거는 뭐예요? 세월의 검증, 경험의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하니까 낫더라 하는 것과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적인 설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에서는 그러한 관점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한의학 같은, 우리 고유의 한의학 같은 경우도 우리 민족 5천년 동안의 세월의 검증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낫더라 하는 실질적인 사례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것도 과학이에요. 단지 현대의학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일부 의학에서도, 양의학에서도 현대의학, 한의학을 접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어디죠? 경희대 한의학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전체론적인 관점은 바로 검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이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들과 실제로 효과를 본, 세월의 검증을 본 과학적인 어떤 대체의학, 이것과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검증을 거친 것, 이런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세월의 검증, 사례의 검증,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그런 것들을 거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대체 이야기라 해서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세월과 사례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맨발 걷기를 어떻게 보느냐? 현대의학에서는 맨발 걷기를 잘 인정하지 않는데, 신체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학은 환원주의적, 부분을 잘라서 보는데, 맨발 걷기는 사실은 이런 그 대체의학적 관점이거든요. 현대의학이 표준화된 치료 방법과 약물 치료에 비해와는 많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스린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나왔고 더욱더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는 특정 문화나 전통적인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은 현대의학의 주류적인 관점, 잘라서 그 부분을 고친 다음에 다시 몸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환원주의적인 의학적 관점에서는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발 걷기나 어싱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해서 내가 나았어, 실제로 나았어 라고 검증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그 시스템적 관점,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틀린 거죠. 현대의학은 뭐야? 환원주의적인 거고, 대체의학이나 어싱이나 스폰스도나 한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체론적인 어떤 사람의 몸을 시스템으로 보고, 하나의 발 시스템이 잘못되어갖고 머리 시스템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 전체적인 연결, 이런 것들이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대체의학과 현대의학은, 양의학은. 그런데 이런 현대의학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에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 발바닥의 면적은 5%에 불과하지만 인체 신경의 전체 신경의 20%가 발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 신경의 20%가 발바닥에 있어요. 사람 몸의 면적은 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할 때는 이 50%, 20%에 달하는 신경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 발 기능, 사람이 서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능들을 일부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이 우리 신경과 의식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생리작용들, 그리고 맨발 걷기가 개인의 상태나 체력 수준, 그리고 생활 방식,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그래서 맨발 걷기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씩 맨발 걷기가 지금 의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맨발 걷기를 너무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냐라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 라고 하는 현대의학적 관점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생겨났고 어떤 병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생겼고 그것을 치유하려면 그러한 요소들을 다시 원상대대로 와야지 내 몸이 정상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걸으면서 내가 하면서 이 몸이 이것이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러한 치료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충분히 생각하면서 하시는 다 어떤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맨발 걷기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몸이 좋아진 사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만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너무 과신해서 내 몸을 망칠 정도로는 아니어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왜요? 의사도 너무 믿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에 맞는 것인지 꾸준히 검증하면서 여러분도 맨발 걷기를 하시고 그리고 왜 좋아졌는지를 찾아내시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내 몸의 건강을 챙겨야 되겠죠. 예,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이유입니다. 현대의학이 무조건 맞지도 않지만 무조건 틀리지도 않고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쓸모없는 것도 아니다.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대의학이 맨발 걷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만미 신발 홍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